10년을 관리했으면 이분이 얘기하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텐션이 높은데 그 이유는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강남빌딩 황 소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강남빌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강남빌딩 중에서도 A급 강남빌딩. 근데 이 A급 강남빌딩을 가격을 싸게 샀다.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쫙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난해 말에 강남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게 됐어요. 위치도 뭐 아주 좋고 땅 크기도 괜찮고 향도 괜찮고 그런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사러 가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건물주분과 어느 정도 가격 조율이 돼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이제 그분과 조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율된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5억을 더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물주분이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예 하고 일어났어요. 있는 대로 다 얘기하면 우리는 5억을 더 깎아주면 살려고 했어. 있는 금액에서 살 생각이 없었어, 사실. 5억을 더 깎아주면 살 생각을 했고, 그 건물 말고 보고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꼭 사야 됐으면 안 일어났겠지. 그랬더니 왜 일어나세요? 저희가 뭐 돈을 드리려고 왔는데 안 받으신다길래 저희는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래도 좀 앉아서 얘기 좀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됐구나.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금액으로 건물을 사게 됐어. 소장님, 근데 그 매도자분이 5억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분도 이렇게 5억은 너무 좀 크고 한 3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었지. 그런 말도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뭐 계약 조건을 이렇게 하겠다. 이제 금액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도리를 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남아에서 뭐 물건 사는 것과 똑같지 않냐. 그거 뭐 큰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계약을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물밑 작업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딱 올라와서 보이는 거. 근데 나와가지고 얘기했더니 깎아줘서 샀어요. 야 좋다. 야 그러면 건물 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5억씩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비싼 금액이 뭐 500억 1000억 하는 거는 뭐 몇십억씩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물밑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거는 정말 마지막에 활용 점정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영화 배우들이 막 스태프들 수백 명의 준비한 뭔가 나와서 배우들이 딱 연기한 것만 가지고 영화를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밑에 있는 스태프들의 노력이 있어야 이게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이 되려면 괜찮은 A급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이 건물을 꼭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5억 깎아달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일단 말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조심스러워. 실제로 금액을 얘기했다가 건물을 팔려는 분이 빈정상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금액과 이분이 생각하는 금액의 이 갭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여러 건물을 검토하고 있어야 돼요. A급이라는 거. 그럼 뭐 이거 아니면 뭐 이거 사지.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사지. 이거 아니면 이거 사지. 이렇게가 돼야 이거가 안 된다고 해서 크게 아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A급이라고 생각하는 건물 여러 개를 일단은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밸류맵이나 디스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거나 이전 거래 이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매물들의 가격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와 있는 매물로 비교하는 거, 그리고 거래 사례로 비교하는 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섞거나, 그러면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고 이 건물의 매매 가격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건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건물의 매도 호가는 건물 주인 마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이면 사실 그건 거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미 거래된 거 기준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최근 거래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가격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일 딜레마를 겪는 포인트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비싸다 싸다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거래됐던 것도 무조건 믿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거는 잘못 사서 비싸게 산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진짜 싸게 사서 잘 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뭘 갖고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이 건물이 금액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이 강남빌딩 가격 대사전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저희는 그런 기준을 다 세워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뭐 어플이나 아니면 뭐 검색하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AI를 통해서 그 건물의 적정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적정가라는 것도 그냥 매도 거래의 어떤 요건들을 다 확인하지 않고 뭐 조율하지 않고 나오는, 그냥 봤을 때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딱 믿고 하긴 어려워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서 본인이 감을 잡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요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저희는 그 기준이 딱 있으니까 이거 얼마면 산다 이런 기준이 딱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여러 건물을 놓고 보다가 어떤 것들이 팔리기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들이 팔리기도 하는데 지금 시점은 막 요거는 괜찮은 금액인데 한다고 해서 바로 막 팔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조율이 된다면 팔릴 수 있는 금액. 근데 그 해당 건물은 요거는 괜찮은 금액까지 저희가 조율이 됐어요. 밸류맵이나 디스코에 나온 금액보다 더 낮게 저희랑 조율이 됐었고 거기에서 얼마를 깎은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게 어렵긴 하지만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당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야 돼요. 건물을 내놓는 게 진짜 팔려고 내놓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팔려고 내놓는 분들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정말 급한 분. 팔려고 생각을 하는 분. 나는 이 건물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하는 분. 그러니까 밸류맵이나 디스코 보면 강남에 나와 있는 건물 겁나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살려고 찾아보면 살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래서 그래요. 자, 내 건물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그냥 내놓은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금액 주면 난 팔지. 이거 제가 뭐 쿠션 뭐 10,000원 주고 샀다고 칠게요. 10,000원 주고 내가 샀는데 내가 이거 1년 썼는데 누가 10,000원 준다면 팔지. 누가 10,000원 안 줄 거 아니에요. 새 거도 10,000원인데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한 중간은 팔긴 팔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시점까지는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임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임박한 경우에 딱 만나서 사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임박하려면 이때부터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을 먼저 만나서 이분이랑 조율을 하면서 이분이 이 시점이 다가올 때가 살 때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건물을 처음 사보는 분들은 난 임박한 거 사고 싶어.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조율을 해 나가서 그 시점이 와야 되는 건데, 이 시점이 딱 온 거를 딱 만나서 난 사고 싶어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건물들이 10개가 넘어요. 근데 조율도 이게 참 재밌는데, 그냥 건물도 흥정하듯이 이게 뭐 100억이면 그거에서 뭐 얼마 깎아주세요. 뭐 이래서 비싸요, 저래서 비싸요. 거기서는 안 깎아줘요. 이런 과정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뭐 살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건물은 생각해 보세요. 금액도 크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투자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거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의 감정도 들어가고 본인의 상황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시장 상황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물건이 나와서 그걸 조율한다고 치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보안이에요. 여기랑 조율하고 있는 게 뭐 사방천지 다 알려지면 될 것도 안 돼요. 내가 이걸 들었으면 이게 일단 맞는 가격인지 아닌지 아까 기준을 세운 상태에서 내가 이걸 사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살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도 확인시켜주고 어떤 형태로든 그러고 나서 여기랑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거나 하면은 이거는 계약이 안 돼요. 여기저기서 들쑤셔가지고 그 계약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안이 확실하다는 건 뭐 그걸 거래하는 부동산 아니면 저희
뭐 건물주도 있을 거고요. 여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 저런 조건을 하겠다.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낮추는 대신 우리가 거래 조건 아니면 금액을 지불하는 요건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해서 내일 답 듣고 내일 답 듣는 것 같고 내일 모레 얘기하고 이렇게가 안 돼요. 건물을 판다는 거는 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판다고 하면 자녀분들도 입김이 가고 아니면 뭐 남편이 판다고 하면 아내의 입김 아니면 또 주변 사람의 입김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갔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1주, 2주 걸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해외에 있다고 하면서 더 시간이 늘어지기도 해요. 요새 전화 안 되는 세상 없잖아요. 다 되는데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자기 생활하면서 이러저런 생각도 해보고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뭐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회계사한테 물어보고 뭐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고 은행 뭐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오만 일이 다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조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보안이 지켜지려면 이 건물 주인과 이 건물을 중개하는 사람과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지금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강력한 신뢰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이 강남에 너무너무 많은데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이 이분에게 사줬어요. 10년 전에. 10년 동안 건물 관리를 쭉 해줬어요. 임차인 뭐 문제부터 이런저런 어려움 다 겪으면서 10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믿을만 하죠. 여기다 얘기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을 관리했으면 이분이 얘기하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왜 매도하려는지까지 이미 매도하기 전에 다 알게 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5년이든 10년이든 몇 년의 기간 동안 그 상황을 다 알게 돼. 왜냐면 팔아볼까 말까부터 시작하거든. 아 이거 뭐 아들이 이번에 뭔가 한다는데 내가 그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뭐 내가 이번에 어디 쪽으로 그냥 이사 가서 남은 돈 그냥 내가 좀 쓰고 살려고 아니면 이거 팔아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아유 뭐 좀 더 갖고 계세요. 아니면 팔아볼까 이런 시간이 일단 그 전에 몇 년 동안 있어. 그래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강남 빌딩 시장에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뭐 200억짜리라고 할게. 그래서 200억에 팔려고 한다고 쳐. 그러면 200억에 팔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는 이제 누군가랑 매수자랑 연결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흘리거나 아니면 이걸 들은 누군가가 자기가 확인하느라고 다른 부동산에 흘리거나 이랬을 때는 다른 부동산들이 여기에다가 연락하지. 저희가 205억 받아드릴게요. 210억 받아드릴게요. 아 지금 손님이 있는데 215억은 무조건 받습니다. 하면서 물건을 뺏으려고 하지. 왜냐면은 여기랑 계약하는 것보다 계약 깨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여기서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거래가 깨지면 새로 연결된 부동산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기가 조금 어려워. 10년 동안 알았던 얘기를 여기다 한 번에 다 하진 않아요.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이번 거래 때문에 막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5억을 그 자리에서 더 싸게 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은 일단 시장 거래되는 가격으로 그 전에 먼저 조율이 되고 나서 5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매도를 내놨던 금액보다 20억이 일단 낮게 조율이 된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5억이 된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25억을 싸게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 매도 호가는 사람마다 뭐 얼마든지 높게 부를 수 있으니까 역삼동 가면 엄청나게 매도 호가를 높게 부려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건물 2개가.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에서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이 20억, 5억 이거 깎은 그 건물 있잖아요. 그 협상하시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그것도 6개월? 5개월? 6개월? 이 정도? 그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길게 잡으면 뭐 예를 들면 불안하거나 거래가 안 될 것 같거나 또 그런 건 없으세요? 있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만 보고 있지 않고 여러 개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가 되는 거지. 그거 하나를 꼭 사야 된다면 그렇게는 안 되겠지. 아까 전에 협상하실 때 그 약간 박차고 일어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순간 그 협상 테이블 안에서 순간 판단한 그 애드립 같은 행동이었어요? 아니면은 미리 계획하고 가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일단 우리가 생각한 금액 마이너스 5억으로만 할 생각이었어. 그리고 그때 일어날 만 하니까 일어난 거야. 얘기를 해서 뭐 마이너스 5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2, 3억 할 생각이었으면 안 일어났겠지.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제 일어난다는 거는 아니면 안 한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갈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일어나서 가면 그 계약은 안 되는 걸까요? 그냥 깨지고 끝?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아직 경험을 안 해본 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일어났다가 다시 이어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나가요. 그러면 나가자마자 바로 차 시동 걸고 악셀 밟고 바로 출발할까요? 나가면 누가 같이 따라 나오겠어요? 부동산. 네, 그거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조율을 어느 정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는. 그러면 뭐 우리가 강한 의지를 보이려고 하면 절대 안 해. 뭐 우린 이거 아니면 안 해. 그럼 안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하면 일단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헤어지면 다시는 연락 안 하고 안 볼까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헤어지고 나서도 이분은 일단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돈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니즈는 맞단 말이에요. 금액의 갭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둘이 만나면 싸우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중간에 있는 누군가가 잘 조율하면 이게 다시 이어져서 붙어서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이 금액의 건물을 살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는 걸 이 사람도 알아요. 우리도 이거 이 가격에 해주면 살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만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차고 일어나서 아예 가버렸어도 이거는 협상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는. 물론 깨질 수도 있겠죠.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을 얘기하기도 했었고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50억이라고 할게요. 150억에서 뭐 20억이 마이너스 돼서 130억에 하기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만났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5억을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냥 생뚱맞게 130억에 딱 합의하고. 그러면 그분도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130억까지 깎아줬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5억만 더 깎아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그럼 130억에 한번 만나봅시다 했을 때는 우리가 5억 얘기하는 게 이분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만나기 전에 어떤 얘기를 먼저 했는지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 파악이 되고 우리가 적정가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까지 된 상태에서 만났을 때 얘기하고 일어나는 게 이게 되는 거지. 이 밑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만나서 5억이요. 뭐야? 끝. 뒤로도 안 이어져요. 그렇게 되면. 기분만 상하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딱 보면 그럼 만나면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하네. 근데 금액 기준도 없고 그 전에 어떤 얘기가 된 것도 없고 조율한 시간도 없었어요. 그럼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 정도 깎는 건 일반적인 일인가 이렇게라고 물어보시면 그 전에 제대로 된 과정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는 없어요. 소장님이 그 다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밖에 나와 있는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좋은 게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은 이 매물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것도 우리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서 사기도 하고 건물을 관리를 오래 하신 그 관리자분을 통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네트워크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된 거지. 그 소장님은 혹시 그 매도자의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거기는 이제 거의 임박한 상황이었어.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소장님처럼 능수능란하게 하려면 부동산이랑 먼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우선일까요? 일단은 이제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과정으로 건물을 사는 과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투자라고 생각하면 이건 좀 다르죠. 내가 이거를 샀을 때 얘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없고 아니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고 돈만 주면 살 수 있다. 이거 사는 과정. 이게 아니라 강남 건물은 이거란 말이에요. 건물을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금액이 꽤 높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계약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적어도 50%, 80% 이상을 건물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산다고 생각하면
그냥 뭐 괜찮은 거 갖고 오면 내가 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을 알아볼 때 좀 시간과 노력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건물을 처음 사는 분, 건물을 처음 사는 분이 이렇게 한다고 치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살려고 한다고 치면 그 지역의 로컬 부동산은 다 다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안 한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려고 하는데 딱 있는데 검색해가지고 가서 사야지, 이건 사는 과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투자랑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데도 다녀보면서 내가 얘기를 듣고 여기가 금액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과정을 본인이 직접 겪어야 이 금액이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금액 기준 잡는 거 거래 사례나 아니면 매도가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 아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인근에 매매가 나와 있는 건물의 가격을 보고 그 건물의 임대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이 정도 임대료면 이 정도 건물 가격이다 하면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뭐 있는 건물이라고 치면 이 건물의 임대료를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지을 거면 이걸 지었을 때 얼마의 임대료가 나올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가 주는 자료를 100% 믿는 것보다는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료 기반으로 매매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건물 가격, 내가 생각하는 건물이 뭐 수익률이 뭐 2% 중반이다, 3%다. 그럼 그거 역산해가지고 따져보면 이 금액이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생기실 겁니다. 5개 건물은 다 위치가 누가 봐도 아주 좋고요. 뭐 내용도 아주 좋고 뭐 그건 뭐 보면 아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다 끝나면 뭐 상담 오신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오픈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간에 웃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강남 빌딩 계약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냥 계약을 하러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물밑 작업이 되고 협상의 과정이 밟아왔어야 계약하는 자리에 가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부동산을 다니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어떤 안목을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보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가격을 평가한다고 치면 뭐 매매 사례나 아니면 주위에 지금 팔려고 나와 있는 건물,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기반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울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